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양력 발생 원리 파트를 교육을 해드릴게요. 양력이란 것은 항공기를 뜨게 하는 힘이에요. 즉, 위로 올려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해서 설명하는 원리가 있어요. 스위스 수학자인 다니엘 베르누이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원리인데요. 이 벤투리관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벤투리관에서 여기를 휘게 만들어 놓고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의 흐름 양을 봤는데요.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으로 유입되는 공기 질량은 관 밖으로 나가는 질량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라는 가정 아래 좁은 지점에서 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하면 속도가 증가해야 되고 공기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고 좁은 지점을 지나면 공기 흐름이 느려지고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은 정압과 동압을 합친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1번하고 3번은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압력의 강도가 똑같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공기 질량이 같아지려면 2번을 지나갈 때의 속도가 빨라져야 해요. 속도가 빨라져야 1번에서 지나가는 공기량과 2번에서 지나가는 공기량이 똑같아질 테니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공기 질량을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속도계가 이렇게 증가를 한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 압력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해서 이 벤투리관 안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공기 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압력은 감소를 했고 좁은 지점을 지나서 왔더니 공기 흐름이 다시 느려지고 압력이 증가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르누이의 원리고요. 사실 이 정압과 동압의 정의는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베르누이가 결론을 뭐라고 냈는지 이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르누이 원리가 나오면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에어포일. 에어포일이란 것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마디로 날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날개 앞부분을 앞전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뒷전이라고 해요. 앞전과 뒷전을 잇는 이 선을 우리는 시위선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에어포일에 관한 것들은. 그리고 받음각에 따른 에어포일의 압력 중심 변화 이거가 중요한데요.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거가 받음각과 붙임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단 받음각은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예요. 근데 이게 왜 붙임각하고 헷갈리냐면 붙임각은 지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이 있을 때 항공기 날개, 즉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으면 시위선은 이렇게 되겠죠? 바람이 상대풍이 이렇게 분다면 상대풍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받음각은 10도가 되겠죠? 근데 지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인 붙임각도 1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받음각과 붙임각은 같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받음각은 상대풍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상대풍이 만약에 이렇게 불어버리면
붙임각은 10도일지 몰라도 상대풍이 이렇게 불면은 시위선과 이루는 받음각은 0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풍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가 받음각이고 붙임각은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붙임각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추력, 항력, 양력, 중력인데요. 다른 거 보시기보다는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양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 뒤로 끌어당기는 저항력, 항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항력은 유도항력과 유해항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씩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면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면효과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효과가 될 거예요. 고정익 장치의 지면효과, 회전익 비행 장치의 지면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지면효과는 뭐냐면 여기가 땅이면은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기체가 착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밑으로 불면서 기체가 이쯤 왔을 때 이 지면으로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기체와 지면 사이에 하나의 공기 쿠션 같은 거가 생깁니다. 여기에 공기 쿠션 같은 거가 생겨요. 그래서 퉁퉁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개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혀 있어서 에어 쿠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면 효과라고 하고요. 지면 효과는 그라운드, 땅에서 이름을 따서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넘기신 다음에 운동과 축이 있는데요. 항공기는 3축 운동이라고 해서 세계선으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교차돼서 항공기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3축 운동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세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롤링, 가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피칭, 수직축을 기준으로 하는 요잉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마다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이거 3개를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는 기체가 롤링, 피칭, 요잉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공기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항공기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려는 것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정성에는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이 있는데요. 정적 안정성이란 것은 비행 자세가 변경됐을 경우 항공기가 다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안정성, 정적 안정성은 그 자세가 변경되었을 때 처음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의 방향을 말해요. 정적 안정성은 기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자세가 변경이 된 거니까 자세가 변경됐을 때 처음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 움직임의 방향을 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기체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면은 평형 상태는 이거니까 이렇게 방향을 맞추려고 하겠죠. 그 움직임의 방향을 정적 안정성이라 하고요. 동적 안정성은 이 정적
안정성이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말해요. 즉, 이 기울어짐, 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 움직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동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2강의 내용이고요. 2강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 모멘트, 롤링 피칭 요인, 지면 효과, 네 가지의 힘, 받음각과 붙임각, 베르누이 정리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